네, 지난달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공급 물량 축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대책이 집값 상승 신호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이후 또 엉뚱하게 시장이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자세히 좀 살펴보죠.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계부채의 큰 원인이다. 네. 또 하나는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밀어내기를 하면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이다. 그것도 심각한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줄인다면은 공급 과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가계부채도 영착륙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보관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도금 집단대출 보정 건수도 1인당 4건에서 2건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금 준비 없이 투기적으로 청약하는 수요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공급이 심각해서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걱정보다는 주택 공급 줄이기에 더 민감하게 말하자면 비대칭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본질적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무시하고 이제 집값 띄우기식으로 엉뚱하게 신호를 해석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이 나왔는데 이걸 호재로 이제 둔갑해서 해석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과연 그러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된 거냐? 어떻게 보면은 신호를 보내는 약간 좀 불분명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식대로 이제 해석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 수요자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잖아요.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 좀 비합리적으로 해석한 측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정부 대책은 뭐 미분양 지역이 속출하거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쪽을 목표로 해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서울시의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은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민감성을 보면은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곳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서울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들어 상승폭이 좀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미 미분양이 속출하거나 뭐 공급 과잉 지역은 그걸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투자 심리가 바로 살아날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공급 과잉 그러는데 서울 지역은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3천 가구, 내년에 2만 6천 가구, 2018년에 한 3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이미 또 이미 낡은 집을 헐고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순수하게 늘어나는 가구 물량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수요자들이 분양 시장이나 어떤 재건축 시장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정부가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미분양 지역이다 하는 낙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공급이 많은데 그만 공급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이 많은 지역이니까 분양을 받지 말라 해서 약간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에게 또 신호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공급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단기간에는 좀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한 23곳 정도가 되는데
이들 지역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분양받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체 아파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 언제까지 도대체 이어질까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네. 좀 더 갈 거로 보이지만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거의 뭐 어깨까지 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유동성 장세이자 재건축 테마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 대상들이 많이 오르는데 네. 개포주공 3단지 고분양가 기억하시죠? 네. 이것 때문에 뭐 주변 시세를 좀 들쑤신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좀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제도가 좀 새로 도입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 말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를 해놨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을 이제 조합 설립인가부터 완공 시점까지 재건축으로 얻는 이득이 조합원 한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어서면은 50%까지 이제 세금으로 회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벗어나려면은 내년 말까지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네.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집에다가 추가로 받을 게 어느 정도 추가로 아파트를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돈을 부담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주로 철거할 때입니다. 네. 그러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면은 지금 정도 올 연말까지 적어도 사업 승인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하는데 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은 또 다른 투기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까지 아파트 입주 예정 가구가 7만 3천 가구입니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역전세난이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서울 전셋값이 계속 지금 오름세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세값 오름세는 이제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입주 물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내년에 입주 물량이 뭐 서울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올해 경기도가 입주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8만 5천 가구요. 네. 내년에 12만, 2018년에는 무려 14만 가구가 되거든요. 작년에 7만 가구 입주를 했으니까 2018년은 그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전세난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럼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전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늘어도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수요가 줄어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가 전세 수요를 찾아서 경기도로 이전한다면은 서울의 전세 수요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의 전세 가격도 주로 재건축 단지라든지 네. 이런 곳 같은 곳은 가격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지금 갭 투자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세를 끼고 뭐 1, 2천만 원만 주면은 집을 뭐 사는 이런 투자 행위를 갭 투자라고 그러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세값이 항상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값이 오를 수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물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 강남 또 서초구에 관해서는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 보증 심사를 좀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까다롭게 어떻게 보면 고분양가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간접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분양가 통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인근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어서면 안 돼요. 110%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분양했는데 최고 분양가를 또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분양가 올리기는 제동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분양가가 높으니까 네. 여러 시장의 어떤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아마 네.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통제를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 잠원동의 한신 뭐 5차라든지 뭐 18차, 24차 네. 그리고 방배 상구역 이런 쪽은 아무래도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분양가 올려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이제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근데 아마 청약 경쟁률은 또 굉장히 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런 그렇겠죠. 양면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서초하고 강남구고요. 네. 송파구라든지 뭐 과천 같은 곳은
이제 해당되지 않고 아마 연말까지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이 두 구역에만 대해서만 먼저 좀 해보겠다 이런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나머지 지역도 분양가가 고공행진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런 또 간접적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 인구 유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아파트 신규 공급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집값 하락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하향 안정세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지방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들이 들어서면서 주택 수요가 남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택 수요가 새로 생기긴 했는데 단기간에 공급이 너무 많고 네. 또 이게 지역 경제에도 뭐 조선업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튼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은 당분간 좀 조정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투기적 수요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금리도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급락한다기보다는 좀 조정 정도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지방에 끊임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게 일종의 청약 광풍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 보면 돼요. 착시 효과요. 그렇죠. 네. 주택 공급은 이미 넘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1순위가 가입한 지 6개월이면 돼요. 그럼 너도 나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청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은 높고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이게 몰리는구나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앉은 자리에서 연봉을 버는데 청약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자칫 이게 이제 폭탄 돌리기 양상 이런 그 가능성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역 경제가 그렇게 튼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약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호황을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자칫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경제와 따로 노는 신규를 쫓는 어떤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항상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 공급 물량 축소 방안에 대해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